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 자, 보겠습니다. 정의어. 지수함수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A 값이 1보다 크면은 가장 이쁜 함수, 얘가 Y축, 얘가 X축이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A가 1보다 큰 Y는 AX 제곱에 대한 지수 함수였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으면서 0보다는 커. 그러면은 이 녀석은 점점 작아지는 지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지수 함수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정의역은 못 넣는 X의 값이 하나도 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글로는 실수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여기 봐봐요. 잘 보니까 0이 도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음수는 아예 도달이 안 되니까 양수인 모든 것들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얘는 양의 실수 적으시면 되고, 저는 집합기호로 쓰는 걸 좋아해서 여기 이제 빈칸에는 양의 실수로 적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빈칸에 먼저 맞는 걸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치역에다가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Y가 0 이상이 아니죠. 0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왜냐면은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A가 1보다 컸을 때 x1과 x2랑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다고 하면은 fx1, fx2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더 커지겠죠. 그렇게 그림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 계산을 하시면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의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x2가 더 클 때 함수 값은 좀 작아진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모든 녀석들 중에서 점근선을 계산을 해보면은 점점 근접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선이 점근선이 되겠다. 이게 점근선이 되겠죠. 따라서 점근선은 X축이다 라고 문제를 말을 해줬고, 또는 얘는 Y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 함수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알아보았으니까, 자, 이 익스포네이션은 수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뭐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fx가 이런 친구가 있었을 때 fa는 2분의 1, fb는 3분의 1이라고 했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았단 말이야. 자,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a 집어넣으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집어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좀 두꺼워지겠지만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데 얘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일단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에다가 2의 a제곱을 좀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문제가 편하게 풀리거든요. 여기다가 곱하기 2의 a제곱을 해보면은 2의 2a제곱 플러스 1, 2의 2a제곱 마이너스 1, 일단 똑같이 통분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대로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사랑에게 짝대기 곱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해가지고 2의 2a제곱 빼기 2 라는 게 2의 2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항을 했더니 2의 2a제곱이 3이더라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2의 a제곱만 물어본다고 하면 루트 3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중간 생략을 해도 될까? 난 모르겠다. 2의 b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제곱 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제곱이 되어서 이 b 곱하면은 통분하는 느낌으로, 그러면 2의 2b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2b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의 계산 결과가 3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사랑의 짝대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2의 2b 플러스 1은 3 곱하기 2의 2b 마이너스 3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항 하면은 2의 2b 는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2의 2b를 생각하면은 얘는 2가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이거랑 가지고 있는 다음에 저거를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문제가 일단 복잡하게 2에 a 플러스 b가 잠깐 다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를 잠깐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 그러면은 2의 세모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모제곱 2의 세모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세모제곱을 계산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 또 같은 흐름으로 2의 제곱을 2의 세모제곱을 곱해가지고 2의 2 세모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2 세모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2의 세모제곱이 무엇이냐 라는 걸 좀 우리가 고해보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고 이쪽으로 좀 넘어갈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면은 2의 2a 플러스 2b 플러스 1제곱분의 2의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둘이 곱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어디냐?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랑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둘이 곱하면은 아하 2의 2a 플러스 2b 제곱은 둘이 곱해서 6이 되겠구나, 6을 적당히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6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7분의 6을 집어넣었더니 5가 되었다. 계산 결과 7분의 5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여러 번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살짝 함수에 살짝 꿍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크게 어려워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 하면은 됩니다. 처음 주관식 문제 풀이니까 어려운 문제를 준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 푸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케이? 이거 짚어드리면서 나머지 3번 계속 쭉 풀어볼 겁니다. 자, y는 4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걔가 2분의 3,5를 지난다고 합니다. 이거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평행이동한 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평행이동은 우리가 고등상 과정에서 정말 잘 공부했고 도형이동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서 공부했었으니까 이제는 틀릴 사람 없다고 기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할 테니까 4의 x-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y축으로 a만큼 이동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a 쓰면 되는데 그게 2양 됐다고 생각하면서 플러스 a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2분의 3,5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며 집어넣어 봅시다. 5는 2분의 3 집어넣으면은 4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얘가 2 플러스 a를 해서 5가 됐다. 아하, a의 값이 3이 되겠다. 초반이니까 좀 간단한 문제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혹시 잘 모르지 않는지, 그 다음에 대입하는 게 혹시 모르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유형이었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되돌려보기 하면서 아, 내가 어떤 영역에 약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봐보세요. 알겠죠? 자, 1차 함수 같은 느낌입니다. 자, f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걔 값이 2분의 1이고 2를 집어넣었더니 8이 되더라. 이걸 이용해가지고 f2를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그리고 제시된 대로 차근차근 해봅시다. 0을 집어넣으면은 a의 마이너스 n제곱 계산 결과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니까, 아하, 그러면은 a의 n제곱만 생각하면 일단 2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면은 a의 2m 마이너스 n제곱의 계산 결과가 8이라고 했는데, 이거 약간 곱셈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a의 2m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 했는데 얘의 계산 결과가 2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a의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2분의 1이었죠. 이 a의 마이너스 n제곱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했는데 얘가 8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하, a의 m제곱의 계산 결과는 16이 되더라. 따라서 2m제곱의 계산 결과가 16이 되더라. a의 m제곱의 계산 결과는 4가 되겠구나 라고 계산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차근차근 그럼 2를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a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될 테고, 얘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될 것이고, a의 m제곱이 4라는 거 했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2분의 1이라는 거 곱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계산 결과가 2가 되겠다 라고 문제를 차근차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어색한 지수함수를 이제 막 공부하긴 했어도 어디서 많이 봤던 거, 1차 함수 숫자 집어넣고 했던 거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 대입하는 거 방정식에서 한 적이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음식으로 알고 있는 맛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스스로를 믿으면서
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조건 2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 2 루트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적당히 집어넣으면은 몸값이 나오긴 할 텐데 A도 미지수 B도 미지수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 조건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 건데 임의의 실수 XY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여기다가 X에다가 0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F0이 되잖아요. 0 집어넣게 되면은 2의 B제곱이 될 텐데 얘는 2 곱하기 0 집어넣으면은 2의 B제곱 곱하기 0 집어넣으면은 2의 B제곱이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거 약분한다 생각하면은 2 곱하기 2의 B제곱이 1이야. 아하, B의 값이 마이너스 1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은 그러면은 2분의 5를 집어넣어 보면은 2분의 5a 빼기 1을 했는데 얘가 2 루트 2가 되었고 2 루트는 2의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2분의 5a에서 1을 뺐더니 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2분의 5a 빼기 1이 2분의 3이다. 2분의 5a가 2분의 5이다. 아하, 여기를 이용해서 a의 값이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제시된 조건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해보니까 결국에 풀려지는 내용이죠. 슬슬 어려워진다고 했지. 우리가 막 지수, 로그 처음 공부했을 때랑은 갑자기 난이도가 쑥쑥 오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것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것도 차근차근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은 뒤로 감기 해가지고 다시 보고 또 보고 해보세요. 모든 언어 안에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숨겨 나왔습니다. 다 포함해 놓았으니까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을 해가지고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a제곱은 2, 1, b의 제곱은 1 될 테니까 계산 결과가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fx는 5의 x제곱이 있는데 이것의 역함수를 보고 g의 x라고 하자. 오케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g의 25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g의 12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역함수를 구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다 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내가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우리가 역함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자, 봅시다. 어떠한 계산 결과 F라는 방향으로 계산을 했는데 세모라는 걸 집어넣었는데 계산 결과가 25분의 1이 됐어. 그러면은 이 방향이 역방향이 G가 되는 거잖아요. 25분의 1을 집어넣어서 뭐가 나올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정도 1차 연산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뭘 집어넣어서 25분의 1이 됐어?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25분의 1이 되었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거, 지수를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이런 지수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자, 뭔가를 집어넣어서 125가 되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뭔가를 집어넣어서 125가 됐다는 것은 그 원래 네모를 집어넣어서 125가 되었어. 그러면은 거꾸로 125를 집어넣어서 네모가 된다라는 걸 찾아도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연산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5에 뭔가를 했는데 125가 됐다. 이 뭔가가 3이었다 라고 생각하면은 생각할 수가 있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해서 이렇게 구한 것들을 곱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구한 것이 마이너스 2이요. 두 번째 곱한 것이 3이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y는 3의 x제곱을 어떻게 이동을 하면은 이 녀석이 되냐 또는 이 녀석이 되냐 라는 걸 물어본 거고, 이동하는 방법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 있죠. 자, 위에 거 먼저 봅시다. x가 x 플러스 2로 바뀌었으니까 아하,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했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오케이? 그러면서 y축으로 얼마큼 이동했을까 찾아보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얘는 간단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저 모습에 비슷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죠.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맨 처음에 뭘 했을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 얘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라는 게 y는 가만히 있고 x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 아, 얘는 y축 대칭이다. 맨 처음에는 y축 대칭을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아하, 그 다음에는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첫 번째는 x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고, 두 번째는 y쪽으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사실 순서는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y쪽으로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y는 3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떠한 지수 함수가 있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fx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자, 얘 x축의 교점, y축의 교점, x절편, y절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x축 대칭을 하면은, x축 대칭이라는 것은 x 가만히 있고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y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3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y는 블라블라라고 써야 이쁘니까 얘를 y는 3의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3의 2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x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가로 열고 x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를 달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평행이동이라는 게 x 대신에 요거는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좀 간단하게 이쁘게 쓰고 보니까 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3의 2x 플러스 4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요. 됐습니까? 이 녀석을 y축에 대하여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 2의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가 fx가 되었는데 이때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점근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녀석을 이쁘게 저기 위에다 쓰고 나서 생각할게요. fx는 누구냐 찾아보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의 2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했고,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저는 자, 항상 정점을 먼저 구하면 좋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해야 이 덩어리가 0이 될까라고 고민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될 것이고, 오케이?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지수가 0이 되면서 얘가 1이 되잖아요. 1. 근데 계산해보니까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1. 저에다가 3을 더해서 2가 되겠다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쯤 되려나?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었을 때 계산 결과가 2가 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렇게 커져나가는 지수함수가 될 뻔했는데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지수함수가 되겠다 라고 해서 뭐 대충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절대로 3이라는 지점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100억, 1000억, 1조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쵸? 잠깐만요. 그치? 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얘가 항상 뭐 0이 절대로 될 수 없으니까 3. 그러니까 이만큼. y는 3이라는 녀석이 이 녀석의 점근선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덩어리가 절대로 0이 되어줄 수 없으니까요. 오케이? 얼마나 작은 수를 집어넣더라도,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더라도 얘는 마이너스 뭐 100분의 1 정도가 만들어져가지고 3에서 조금 작아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오케이? 이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x절편이랑 y절편도 구해봐야 되겠죠. x절편 구하는 방법이 뭐야? x절편은 y가 0이었을 때 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y가 0이었을 때라고 생각하면은 이 양을 해가지고 3의 2x제곱 2x 플러스 3제곱의 계산 결과가 3이었기를 원한다. 얘 계산 결과가 1이면 되는 거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 뭔가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더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이거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따라서 점좌표를 찾아보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x가 0이었을 때 값이잖아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7 플러스 3이 되겠죠. 오케이? 찾아보니까 여기가
0,-24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한 A, B, C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더하여라 라고 했는데 더해봅시다. 다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22가 되나요? 정답이 되겠다. 마이너스 22로 계산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y는 5의 x제곱을 x쪽으로 a만큼 y쪽으로 b만큼 이동시키면 이 녀석이랑 똑같아진대요. 이걸 이용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한 다음에 5의 a제곱 플러스 b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차근차근 이동해 봅시다. y는 5의 x쪽으로 a만큼 이동을 하면은 얘는 x-a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y쪽으로 b만큼 이동시키면은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모습이 표시랑 똑같아요. 얘를 좀 다른 모습으로 로그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9분의 1이 맞아? 맞겠죠 뭐. 그러면은 로그를 좀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설명할 때 한 번씩 언급했죠. 평행 이동을 하면은 이 밑만 변하지 않으면은 어떤 모습이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5의 거듭제곱 모양으로 바꾸어 볼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일단 바꾸어 볼 건데, 자자자자자. 얘를 이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 귀찮아. 잠깐만요. 헷갈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린 적은 거의 흔치 않은 내용이어서 이거를 좀 내린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내린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눈치껏 보니까 B 값이 2인 거 알고 있는데 A가 몇인지를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그러면은 이거를 내려버리면은 얘는 5의 x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것이고,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도 좀 내려버리면은 얘는 5의 x제곱 5 그리고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5의 x제곱 그 다음에 5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앞에 9분의 1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45분의 1 곱하기 5의 x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고, 얘를 따라서 쓰면은 좀 헷갈리게 써놓긴 했는데 양해해 주세요. 얘는 5의 a제곱분의 1 곱하기 5의 x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5의 a제곱분의 1이 45분의 1이랑 같다는 거고, 따라서 5의 a제곱이 45가 된다 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a를 구해보니까 a는 로그 5의 45다. 숫자가 이런 거니까 이런 걸 문제를 만들어 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b의 값이 2라는 거 눈치껏 이해를 했으니까, 왜냐면은 뒤에 따라서 써진 게 여기는 B 여기는 2밖에 없잖아요.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5에 A 대신에 로그 5에 45를 대신 넣어 주시고 플러스 B 2를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밑변환 기술을 이용을 해 가지고 5랑 45가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45에 로그 5에 5 플러스 2 이렇게가 만들어지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1 45 더하기 2 판단이 되어서 47이더라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살짝 어려울 뻔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었죠.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녀석의 넓이가 몇이라고 했냐? 넓이가 20이라고 했을 때 이거만 저거는 A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애매한 녀석의 넓이를 구해본 적 있어? 이게 뭐야? 이 도형이 나중에 지울 거긴 한데, 이 도형이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약간 곡선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녀석의 넓이를 구해본 적 있나요? 저는 없는데.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얘의 넓이를 구하지 말고 무조건 얘를 뭐 자른다거나 어디 붙인다거나 돌린다거나 해가지고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얘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은 천재가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보통 막 이런 식으로 자른다거나 그러면 여기를 잘라붙여 여기서 이거 붙이면은 얘가 똑같은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평행사변형이 되겠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얘는 좀 더 얘도 평행이동이 있고 얘도 지금 평행이동 한 것뿐이니까 이 변화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잖아. 그거를 이용하고, 근데 그걸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자, 대칭이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끔 이동이 된 거지. 오케이? 다시 한번 여기 있었던 점이 이동이 돼가지고 여기 이상한 데로 온 게 아니라 이 기울기 꺾인 정도가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정확히 여기로 여기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이 돼가지고 정확히 여기로 라고 이동했다고 확신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왜냐면은 뭐 x쪽으로 a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이 돼가지고 a가 조금이어가지고 여기로 이동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위에 직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 정도가 a구나 이 정도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확신하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황색 그러면은 이렇게 평행하게끔 선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평행하게끔 그 선을 그려보았을 때 넓이랑 똑같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부분을 지우고 여기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여기 부분에 채워 넣어도 넓이가 똑같아지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요. 오케이? 드르륵. 아무튼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보면 될 건데 그러면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점의 좌표를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만큼이 여기가 a만큼의 길이고 여기만큼을 고민해보니까 그게 정확히 2a가 되었었잖아요. 왜 내가 고민하고 있었지? 이렇게 길이가 2a가 되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 구해졌고 높이 구해졌으니까 둘이 곱하면은 AB가 되겠네. 그게 딱 평선 넓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딱 20이 되겠다. 따라서 AB의 값이 20이다. 라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유형이 아닌데 어렵게 풀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잡으면서 문제를 풀면 괜찮습니다. 자, 다음 문제. 뭔가 지수 함수 문제 풀면서 제가 쉬운 문제는 간단하게 개념 설명도 해주고 자세하게 문제 풀어주면서 해주는데 뭔가 어려운 문제는 빨리 푸는 경향이 없잖아 인 것 같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차근차근 잘 알려줄 테니까 혹시나 이해 안 되면은 제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선생님 저 이 부분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저한테 꼭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거를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 아까워요. 알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가 2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그려진 녀석은 역함수래요. 역함수인데 뭐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졌다고 했었을 때 k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 거꾸로 3을 집어넣어서 k가 몇일까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역함수를 구해서 해도 되지만 항상 말하지만 역함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역함수를 공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여기 대칭되는 점을 저기다 적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대충 이만큼이 되어서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안 맞긴 하지만 여기가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가 k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k값을 구하면 되겠죠. 역함수에 대한 관계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k값이 8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절대값을 활용한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꼭 짚어주시길 바라고. 자, 얘는 평행이동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는 y는 이 절대값 x라는 친구가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친구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먼저 이거부터 그리고 걔를 x축으로 1만큼 뾰록 하고 이동하면 되겠죠. 저것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x제곱 먼저 그려보면은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이렇게 되어 있고 오케이? 여기가 뭐 0,1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오케이? 근데 y는 절대값 x라는 친구는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복사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의 1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2의 1제곱이 나오게 되니까 얘도 2의 1제곱이 나오게 될 테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 결과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계산 결과랑 똑같아지겠죠. 나머지도 2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3을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랑 계산 결과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었던 녀석이 복사가 돼가지고 왼쪽에 만들어져야 할 테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x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니까 x쪽으로 1만큼, x쪽으로 1만큼, x쪽으로 1만큼 물론 얘도 x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이렇게 그림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약간 이차함수 같은 모양이 되겠지만 지수함수,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지수함수가 그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림 꼭 그려보시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도 중요하니까 내신에 나와요. 내신에 나오니까 이 문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ax제곱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선을 그려보니까 AB 사이 거리가 3 그리고 BC 사이 거리가 5분의 124라고 했었을 때 이거 만족하는 스몰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얘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점이니까 얘의 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이미 썼으니까 B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점의 좌표는 B,
b를 집어넣어서 a의 b제곱이라고 해볼 겁니다. 오케이?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저 친구는 x의 값이 3만큼 빠졌고 y 값은 변하지가 않았으니까 얘는 b 빼기 3, y 좌표는 변하지가 않았으니까 a의 b제곱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얘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관계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지. 자라서 첫 번째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보면은 5에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3제곱을 하는데 걔 계산 결과가 a의 b제곱이랑 같더라. 일단 이런 관계식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x의 좌표는 변하지가 않았는데 y 값이 5분의 125가 5분의 124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b, a의 b제곱 빼기 5분의 124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집어넣어 보니까 5의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계산 결과가 b를 집어넣으면은 실제 함수 값은 5의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 결과가 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a의 b제곱 마이너스 5분의 124. 오케이? 얘를 잘 연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5의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만들어지는 거니까 5의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125. 그 다음에 얘는 5의 b제곱, 얘는 a의 b제곱, 얘도 a의 b제곱 만들어질 테니까 먼저 b부터 구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면은 여기다 집어넣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그러면은 5의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게 여기 a b제곱이 이거다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아래다가 쏙 집어넣으면은 125 곱하기 5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5분의 124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얘를 적당히 이항 하면은 124 곱하기 5의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게 이항해 가지고 5분의 124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124 나눠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러면은 뭐 여기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하잖아요. 얘가 이 녀석이 5분의 1이구나, b의 값이 1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b 1인 거 이용했으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구해봅시다. b 1인 거 이용했으면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테니까 25가 될 것이고, a다. 따라서 a가 25이다 라고 구해내게 됩니다. 자, b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a만 구하면 됐죠. a가 25이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2의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 있는데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얘의 넓이가 36이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B점의 좌표가 로그 2의 A라고 했을 때 여기가 로그 2의 A, 0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 만족하는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 점의 좌표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t, 2의 t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넓이가 36이라고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36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이 되겠지. 그럼 이 높이가 6이 될 수밖에 없네. 따라서 여기 점의 좌표를 찾아보니까, 위치를 한번 찾아보니까 2의 t제곱 플러스 1이 6이야. 2의 t제곱이 t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5야. 그러면 t가 대충 몇인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니까 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t의 값이 로그 2의 5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t가 로그 2의 5가 될 테니까 얘가 로그 2의 5, 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여기가 6이잖아. 그러면 x쪽으로 6만큼, y쪽으로 6만큼 움직이면 이 점의 좌표가 딱 만들어지겠죠.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x쪽으로 6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로그 2의 5 플러스 6, y쪽으로 6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0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했을 때 얘가 만들어지는 그 a 값을 특정 지어서 말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로그 2의 a라는 것은 로그 2의 5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얘는 로그 2의 5 더하기 로그 2의 6제곱, 그러니까 64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면은
로그에서 셈은 진수끼리 곱셈이 될 테니까 a의 값은 중간 생략 320이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f라는 함수는 2의 x-1제곱 함수이고 이 g라는 함수는 4의 x-1제곱이라는 함수가 될 텐데 어떤 k라는 선을 자라락 이어보았더니 거기 비율이 a 대 5a가 되었다. 이거 만족하는 k를 구한 다음에 k 세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차근차근 합시다. 길이 비율이 1대 5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a, 여기를 5a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여기 왼쪽 점의 좌표를 구해보니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5a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5a, 5a를 집어넣으면은 4에 5a-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근데 여기들의 수치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a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변형해서 바꿔보면은 얘는 2의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보니까 2의 10a 빼기 2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밑이라는 2가 똑같으니까 지수가 똑같아지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항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9a라는 게 3이 되었다. 아하, a라는 게 3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a라는 게 3분의 1이 되어가지고 적당히 어디다가 저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a랑 3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은 그러면은 4의 3분의 5에서 1이 빠진 거니까 3분의 2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4의 3분의 4제곱이 되겠다. 누가? K라는 계산 결과가 문제가 K 세제곱을 물어봤으니까 K의 세제곱은 4의 4제곱이 될 테니까 2의 8제곱이 될 테니까 2의 8제곱 256의 계산 결과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에서 제시된 그래프를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실제로 지수함수에서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좀 더 어렵게 그림도 안 나온 채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도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래프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감을 익혀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없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처음부터 그래프 없는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실력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그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5a라는 걸 이용해서 얘는 마이너스 a, 블라블라구나 얘는 5a, 블라블라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착착착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논리 과정을 잘 진행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굳이 지수함수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굳이 지수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얘들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다음 시간에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를 지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냐면은 y는 3의 x제곱에서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x1과 x2가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다고 하면은 fx1과 그 다음 fx2를 비교했을 때 fx2가 더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뭐 그 소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이걸 굳이 함수적으로 할 필요 없이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같은 내용이 되는 거니까 굳이 함수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부등식으로 생각해서 뭐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궁시렁이었습니다. 아무튼 얘를 3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바꿔보면은 3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3 거듭제곱근이 분모로 내려오게 되니까 3의 3분의 2 거듭제곱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로 나타내어 보면은 3의 20의 3의 세제곱이고 4 거듭제곱근이 분모로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는 81은 3의 4제곱이 될 것이고 5 거듭제곱근이 분모로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5분의 4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있는 지수들, 밑은 다 똑같으니까 지수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만 비교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6번 다 풀었고 17번 풀겠습니다. 이 네 수를 비교한 다음에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문제 한 번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이거 하나하나 쪼개서 문제 푸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얘만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2의 세제곱인데 4 거듭제곱근이 달려있으니까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를 생각하면은 4는 2의 제곱인데 3 거듭제곱근과 4 거듭제곱근이 달려있으니까 12 거듭제곱근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얘를 계산해 보니까 2에 12 그대로 주고 하는 게 좀 더 편하겠다. 12에 3, 4 곱해서 9 플러스 2가 되겠다. 아하, 얘는 2에
12분의 11제곱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64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6제곱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을 한 거니까 아하, 얘는 2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좀 6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만들 건데 일단 얘부터 간단히 해가지고 2에 얘는 3분의 1제곱 그대로예요. 얘는 2에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랑 2분의 5랑 곱해서 2분의 15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6분의 1로 무려 나눠진다고? 이거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의 6분의 3제곱 플러스 3이 곱해진 거니까 45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2의 6분의 48제곱이 됩니다. 오, 이렇게 되네. 된다고 정말로? 의심스러운데 잠깐만요. 예, 여기 틀렸지. 여기가 2 곱해지니까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3 곱해지니까 45가 되어서 얘는 47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에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2에 36분의 47제곱이다 라고 비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숨어 있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32만 생각하면은 2의 5제곱이 될 텐데 앞에 2가 더해진 게 아니라 곱해지는 거잖아요. 얘는 16분의 5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해진 것들을 밑이 2로 똑같으니까 지수만 비교해 가지고 누가 가장 큰지 누가 가장 작은지를 비교하면 되겠죠. 가장 큰 거 먼저 골라볼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건 누가 봐도 얘다. 얘가 24이 될 것이고, 가장 큰 거는 얘는 1.5 정도 되고 얘는 1.5보다 좀 더 크네요. 얘가 36분의 18 곱해서 54가 될 테니까 47보다는 크지, 얘가 라지 m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문제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16분의 5제곱을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2의 16분의 88 곱해서 24 플러스 5가 되어서 얘는 2의 16분의 29제곱이다. 뭐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는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라스트 18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y는 2분의 1 x제곱의 함수가 있고, 그 다음 y는 x라는 1차 함수가 있는데, a1은 f1이에요. 그리고 a2는 f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래프를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어봐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잘 구한 다음에 a2, a3, a4의 대소 비교를 해라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먼저 여기다가 대수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알려줄게요. 대수 비교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A1이라는 게, 아하, 2를 집어넣어서 얘는 4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A2를 생각하면은 F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에 4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2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 뭐야 이거, 엄청나게 작은 수가 되네요. 아무튼 얘를 A3를 생각하면 A3는 2분의 1에 다시 너무 생각보다 작은 수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F하고 그 안에다가 2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을 집어넣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을 집어넣는 거고, 그러면은 호라.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대수적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이제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4분의 1인데 한 여기 정도에다가 이게 2이고 슉 이쁘게 싹 집어넣었을 때, 아하, 얘가 A1이구나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 A1을 가지고 천천히 집어넣어서 나머지 값도 구해볼 겁니다. A1을 그럼 잘 집어넣으면은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싹 잘 그리면은 A1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 결과가 A2가 되는 거니까 얘가 A2구나. 아, 얘가 A2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2를 한 번 더 집어넣었을 때의 값을 A3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기가 다시 얘가 A1이고 A1을 집어넣어서 A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A2가 어디쯤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하, A2
y2가 x축 위에는 여기쯤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연결하면은 이만큼이 만들어질 것이고, 아하, 얘가 a3가 되겠구나 라고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얘도 또 움직여보면은 a3를 이용해서 a3가 x축 위에는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하, 여기에 a3가 있겠구나 라고 그림을 그리고 얘를 쭉 올려서 이렇게 대응되는 값이 a4가 되겠구나, 얘가 a4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잘 구별이 됐네요. 오케이? 이렇게 잘 그려져 가지고 크기 비교를 해보면은 a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4가 가운데 a3가 가장 작다 라고 대수적으로, 대수적이 아니라 기하적으로 그림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수 함수에 대한 크기 비교 및 지수 함수에 대한 적당한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객관식을 풀면서 스스로의 실력을 꼭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알겠죠? 뒤이어서 로그 함수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빠이!